하루 종일 주식만 연구하는 남자 조성일. 네, 주식의 인생 건 남자 김대호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최근에 9월 한 달간 올해 한 해 동안 가파르게 올랐던 5G 업종들이 9월에는 좀 약간 쉬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것 때문에 시장에서는 5G 업종의 상승세가 이제는 끝난 것이 아니냐라는 의견들이 많았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결론적으로는 5G 업종은 장기적 성장을 통해서 더 올라갈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에 대한 좀 세부적인 말씀들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호 전문가님, 네. 최근에 5G 종목들이 9월 한 달간 조정을 받았던 그 좀 이유는 좀 어떤 것 때문에 그럴까요? 네, 맞습니다. 올해는 그 5G 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매우 크게 상승을 했었는데요. 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조정을 받은 이유에 대해서 잠시 화면 보면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올해 대표적으로 오른 종목들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KMW는 800%나 이렇게 증가를 하게 되죠. 1년 차트입니다. 최저점에서 최고점까지요. 네. 오이솔루션도 거의 600% 이렇게 크게 올랐다. 그리고 유비쿼스 홀딩스는 거의 10배나 이렇게 974% 이렇게 급등을 했다. 그러니까 단기간에 이렇게 급등을 하면서 1년 만에 급등을 하니까 차익 매물 출회 욕구가 좀 커졌잖아요. 그럴 수 있죠. 그리고 좀 불안감도 들고요. 단기간 너무 급등이 있기 때문에 또한 좀 밸류에이션 부담이 있겠죠. 그런 부분이 있고, 또한 이제 미중 무역 분쟁이 지속되면서 이제 이번 달부터 이제 중국이 상용화 예정인데 5G 쪽 투자가 좀 지연되지 않나, 그런 우려가 좀 컸습니다. 또한 주가가 이렇게 과도하게 계속 오르면서 KMW 같은 경우 최대 주주가 매각을 해가지고 일부 현금화도 시켰죠. 그리고 뭐 오이솔루션 같은 경우에도 유상증자를 했던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런 것들이 좀 복합적으로 작용을 되면서 좀 투자 심리를 좀 악화시켰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좀 조정이 나왔다. 좀 말씀드립니다. 지금 조정은 나왔지만 앞으로에 대해서 전망치는 좀 좋다는 의견들이 많은데요.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이유가 혹시 있나요? 5G 쪽으로요? 많이 있죠. 제가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5G 업종을 주목을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먼저 4G와 5G에 대한 차이를 좀 보시면 더 극명하게 알 수가 있을 텐데, 결론 말씀드리면 5G는 4G 대비해서 속도는 20배, 지연 속도는 10분의 1, 그리고 동시 연결할 수 있는 그 기기 수는 10배가 많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통신 지연 시간이 짧으니까 이제 실시간 게임이나 특히 이제 뭐 증강현실이나 가상현실에서 많이 유리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특히나 매우 중요한 것은 자율주행차 때의 5G의 능력을 더 잘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를 들면 시속 100km로 달리는 자율주행차가 갑자기 앞에 장애물이 있게 돼버리면 얼른 제동을 걸어야겠죠. 그러면 제동 신호를 차에 줘야 할 텐데, 4G 환경에서는 장애물이 나게 되면 차가 1m 이상 더 간 이후에야 차에 신호를 줍니다. 너무 늦죠. 근데 5G 통신을 채용한 자율주행차 같은 경우에는 앞에 장애물이 있으면 단 3cm만 가고 나서 그 차이에서 바로 제동 신호를 줍니다. 이런 상황에서 1m와 3cm라는 차이는 너무나 비교할 수도 없는 차이입니다. 그렇죠. 그것 때문에 사람이 죽고 살 수 있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자율주행차가 커진다고 한다면 5G 통신은 무조건 채용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많은 기기들을 동시에 연결할 수 있는 기능이기 때문에 특히 우리가 사물 인터넷 이 기능할 때 5G에 대한 능력이 더욱더 잘 발휘할 수 있는 부분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화면으로 한번 보시면, 우리가 5G에서 이제 가상현실, 홀로그램, 또 사물인터넷, 뭐 증강현실, 가상현실, 사물인터넷, 그리고 스마트시티, 이런 부분들을 5G에서만 구현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화면처럼 5G가 되면 앞으로 1, 2년, 3, 4년 이내에 이렇게 많은 그런 기능들을 우리가 실생활에서 5G 덕분에 접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앞으로에 대해서 전망은 좀 어떻게 보시나요? 전망도 매우 밝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 이 화면 보시면 지금 5G 관련해서 글로벌 시장에 대한 규모가 표로 나와 있는데, 빨간색 박스가 올해입니다. 8.2조 원, 매우 크어 보이지만 이제 걸음마입니다. 그렇네요. 왜냐하면 올해 초에 우리나라와 미국만 상용했기 때문에 아직 전 세계에서 퍼질 수 있는 그런 기회는 너무나 많거든요. 그래서 당장 내년만 하더라도 117조 원 정도의 성장 규모를 보일 수 있을 것 같고요.
매년마다 기하급수적으로 이렇게 그래프처럼 성장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물론 올해 5G 종목들이 많이 올랐지만 아직도 올라갈 수 있는 기회는 많다라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게 지금 그래프가 올해 6월 달 말 때에 전 세계 주요국 5G 가입자 규모인데 우리나라가 굉장히 많아요. 네. 기이한 현상이죠. 네. 그만큼 다른 나라에도 점점 더 퍼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너무나 많다라는 부분이고 이제 시작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은 올해 10월 달 또는 11월 달에 상용화할 예정이고요. 일본은 내년 여름 때에 도쿄올림픽이기 때문에 그 전에 내년 1분기 또는 늦어도 내년 2분기 초에는 상용화할 계획입니다. 예. 특히 중국 같은 경우에는 중국 앞서서 우리나라 먼저 말씀드릴게요. 네. 우리나라에도 지금 앞으로도 기회가 많은데 올해 초에 대통령께서 이제 30조 원을 투자해서 2022년까지 5G 전국만 구축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래서 기업들 투자뿐만 아니라 정부에서도 지원금이 올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기사는 올해 10월 달의 기사예요. 얼마 전 기사. 네. 지금도 건물 안에서 5G가 안 터져요. 네. 불만 접수가 많이 나오고 있죠. 네. 그만큼 너무 상용화를 일찍 하려는 그런 전쟁만 하다 보니까 제대로 된 인프라를 아직도 갖추지 못했던 부분들을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만큼 앞으로도 우리나라에서만으로도 기회가 많다는 것을 이 지금 신문 기사는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나라도 전망이 좋고요. 네. 특히 중국도 현재 지금 미중 무역 분쟁으로 인해서 경기 둔화 이슈가 크기 때문에 경기 부양을 위한 목적으로서 또 5G 상용화를 통해서 경기 부양을 일으키고자 하는 그런 목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네. 올해 10월 달 또는 11월 달에 상용화할 예정이고요. 아마 7년간 무려 210조 원 되는 매우 막대한 금액을 투자할 것으로 계획되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서 이제 중국 통신업체에 납품을 하는 국내 통신 장비 기업들에 대한 것도 스터디를 통해서 공부할 필요가 있겠죠. 예. 마지막으로 일본도 현재 이렇게 화면 보는 것처럼 4가지의 큰 그런 통신 사업자가 있는데 여기서 얼마 전에 KDDI 쪽을 관련해서 삼성전자가 기지국 납품에 대한 계약을 체결했고요. 또 라쿠텐 모바일을 통해서 SKT텔레콤이 또 장비 계약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이렇게 일본 통신사 업체에 삼성과 SKT가 이제 진출했기 때문에 네. 이 두 기업이 납품하는 장비들과 기지국을 통하여서 레퍼런스가 쌓이면 이제 일본도 제대로 된 그런 통신 5G의 개화가 일어날 텐데 네. 이 두 기업의 레퍼런스를 보고 장비 발주는 더 늘어날 수도 있는 그런 기회가 열려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렇죠. 앞으로의 전망도 그렇게 네. 밝고 실제 매출이 늘어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다. 네네. 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네. 대호 전문가님 혹시 그러면 네. 제가 사실 지금 오랜 시간 동안 5G 업종에 대한 장점만 좀 말씀드렸는데 전망도 좋은 거 말씀드렸고 네. 근데 분명히 여기서도 투자를 좀 할 때 주의할 점도 좀 있을 것 같아요. 아, 네. 말씀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우선 5G라는 게요, 매우 좀 광범위하게끔 되어 있어서 네. 관련 수혜주로 지목받는 것들이 한 50개나 됩니다. 예. 예, 매우 많기 때문에 그 종목별로 실제로 이익과 매출이 정말로 늘어나는 기업인지 꼼꼼하게 좀 살펴봐야 된다. 그리고 이익과 매출이 늘어나더라도 그게 단기간 10배 오른 그런 주가와 비교해 봤을 때 적정한 수준인가 그거를 예.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그렇네요. 예. 네, 제 실제 사례를 보면서 한번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화면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SK 하이닉스라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아, 그런가요? 네. 그런데 사자마자 계속해서 주가가 막 떨어지는 겁니다. 네네. 네, 이때도 좀 제가 살 때만 해도 저평가되어 있었는데 PBR 1배 미만이었고요. 근데 네네.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었는데 주가가 떨어지니까 온갖 악재들이 막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런데 불과 그 다음에 그러니까 16년에 이제 이익을 이제 3조 그 정도 벌게 되잖아요. 네네. 근데 불과 그 다음에 13조로 이렇게 4배나 이렇게 올라가게 되는데 네. 그 1년 뒤 예측을 못 해가지고 주가는 이렇게 조정이 크게 나왔다. 그랬었죠. 예, 네. 그래서 단기간에 이게 280%나 그렇게 올랐다. 2년 만에. 네. 네. 그러니까 우리가 1년 뒤에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도달한다라는 것을 이때는 몰랐다. 그래서 미래의 예측은 좀 쉽지 않다. 그래서 장밋빛 전망이 넘칠 때 네. 함부로 높은 가격으로 매수하면은 물릴 수가 있다. 네. 좀 조심해야 된다. 좀 그런 것들을 좀 볼 수 있습니다. 네. 또한 지금 모든 증권사 레포트들이
다 매도 의견이 없습니다. 네네. 매수하라고만 나오잖아요. 네. 5G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제가 자료를 한번 준비해 봤는데요. 이게 작년 자료인데 국내 증권사의 리포트들이 얼마만큼 매도 의견이 나왔는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매도 의견이 1%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 예. 88%나 전부 다 사라. 좋은 종목이다. 거의 하루에 네. 종목 관련한 그런 레포트가 한 50개, 60개씩 나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단순하게 한 달만 따져도 20거래일이니까 1000개 정도의 종목들이 뭐 주목된 것도 있겠지만 그렇죠. 한다고 한다면 1년으로 따지면 몇 개입니까? 10,000개가 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매도 의견은 1%. 네. 뭐 좀 이상하네요. 네. 네. 이 리포트 말만 따라서 사면은 모든 전 종목을 다 사야 되잖아요. 네. 펀드입니까? 네.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좀 객관적인로 좀 해석하는 능력이 없는 개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네. 좀 신중하게 좀 살펴봐야 된다. 네. 반대로 외국계 증권사 같은 경우는 작년에 나온 자료인데요. 이 매도가 12%나 이렇게 확률이 확 높아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리포트 볼 때 아무리 장밋빛 전망이 나와도 정말 가격이 적정한가 정말 좀 신중하게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되게 대우 전문가님이 중요한 부분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네. 사실 우리나라 투자자들이 이제 매도라는 리포트 의견에 익숙치가 않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한번 매도 의견이 나오게 되면 그만큼 주가 변동성은 매우 크죠. 그렇죠. 예. 사실 외국계 증권사 하우스처럼 매도 의견도 빈번하게 내면서 네. 소신껏 의견을 낼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어야 맞습니다. 투자자가 더 보고서에 의존해서도 좀 잘 투자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직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뭐 삼성전자나 뭐 최근 셀트리온이나 네.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뭐 헬릭스미스나 이렇게 한번 외국계에서 매도 의견 나오게 돼버리면 어떨 줄은 모르는 거예요. 다 던져버리는 그런 맞습니다. 아쉬운 상황들이 이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예. 맞습니다. 대우 전문가님 그러면 네. 오늘 이렇게 주의할 점을 말씀 주셨는데 네. 그런 부분을 염두해서 전문가님이 바라보시는 5G 종목 중에서 그래도 투자할 만한 종목이 있다 한다면 소개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한 종목 가지고 왔고요. 네. 저는 실제로 이익과 매출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그런 회사를 가지고 왔습니다. 네네. 예, 코이버라는 종목입니다. 국내 1위의 광전송 장비 업체이고요. 5G랑 그다음에 이제 사물 인터넷 투자 확대로 매출 성장세는 계속 지속될 거다. 좀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밸류에이션을 좀 한번 좀 보면요. PBR이 0.8배밖에 안 됐다. 올해 이렇게 많이 5G 관련주들이 올랐지만 아직 시세 분출 전이다. 그래서 쌀 때 사야 된다라는 걸 누구나 잘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지금이 살 때다. 좀 말씀드립니다. 실제로 이익을 보면요. 작년 반기까지는 매출이 144억이었는데 올해는 이제 379억으로 163% 증가했고요. 예. 이익도 작년엔 적자 봤습니다. 일시적인 적자 봤지만 올해는 흑자 전환하면서 크게 좀 수익성이 개선됐다. 네. 실제 매출과 이익이 늘어나고 있으면서도 기업의 가치는 지금 저평가되어 있다. 네. 네, 그렇게 좀 말씀드립니다. 차트 한번 보시면요. 지금도 충분히 매수할 자리다. 좀 그렇게 좀 말씀드립니다. 오늘 종가로도 충분히 매수 가능하고요. 좀 기대 수익률 최소한 50% 이상 올라갈 수 있다. 좋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렇게 좋은 종목이라고 좀 생각 들고요. 네. 전문가님도 좋은 종목 있다라면은 네. 네, 한 종목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저도 고르고 골라서 한 종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네. 매출과 이익이 네. 작년 대비해서 폭발적으로 늘어가는 기업을 가져왔어요. 네. 예. 화면 보시면 놀라실 네. 수도 있습니다. 네. 예. 작년까지는 매출 640억이었는데 네. 올해 무려 76% 이상 상승하는 그런 기업이고요. 네. 무엇보다도 대단하네요. 영업이익이 작년에 무려 연간 이익이 2억이었는데 올해는 205억. 네. 몇 배입니까 이거? 그러게요. 100배인가요? 100배? 예. 이 전망치는 또 맞는 게 왜냐면 네. 거의 확률이 높은 게 거의 지금 3분기 지금 끝났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이번 발표도 봐야겠지만 거의 좀 비슷하게 나올 것 같고 더 놀랄 것은 올해도 이렇게 매우 큰 퀀텀 점프를 보였는데 내년에도 성장을 하게 되고요. 네. 2021년에도 더 성장하게 되는 그런 전망치가 있는 기업입니다. 네. 표로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예. 이 표의 가운데 있는 빨간색 박스가 올해의 모습입니다. 네. 최근 3년 대비해서 큰 상승을 보였던 부분인데 내년과 2021년에는 매출과 영업이익이 성장하는 그런 그 그래프의 기울기가 더 커지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예. 기대가 됩니다. 네, 예. 맞습니다. 이 기업은 제가 이름을 가렸어요. 일단은요. 예. 스몰셀을 만드는 기업인데 5G 시대 때에 여러 장비들이 많이 있지만 스몰셀 장비가 가장 크게 성장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그런
그런 전망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몰셀이 이제 우리가 기지국이라는 거 있잖아요. 기지국이 하나 만드는데 1억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전국에 약 10,000개 이상이 깔려야지만 통신 커버리지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비용이 큽니다. 그렇죠. 근데 이 스몰셀 같은 경우에는 뭐 유지 비용도 들지 않고요. 설치 비용도 크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산간이나 해안 지역처럼 트래픽이 많지 않은 지역에 설치하면 효과가 좋고요. 또 뭐 음식점, 뭐 영화관, 카페, 뭐 집처럼 조그만 공간에서도 이 스몰셀을 설치하게 되면 좀 더 5G 통신에 대한 성능을 더 잘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성능이기 때문에 비싼 기지국을 대신할 수 있는 그런 대체로서 매우 효력이 있는 그런 장비입니다. 제가 종목 이름을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좀 말씀해 주세요. 차트를 말씀드리면 종목 이름이 아마 나올 것 같습니다. 보이겠죠? 차트를 보시면 종목 이름은 이노와이어리스입니다. 이 종목 많이 아실 수 있는데요. 물론 9월 달에 조정받다가 오늘 물론 7% 상승을 했지만 저는 이때가 오늘 오른 부분이 과도한 상승이 아니라 다시 한번 상승할 수 있는 그런 변곡점에서의 시작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매매 전략은 비록 오늘 상승 크게 했기 때문에 물론 내일 또 이번 주에는 조금의 좀 주가 변동은 있겠지만 저는 1차 매수로 봤을 때는 34,000원에서 35,000원 정도 이 정도 밴드 내에서는 충분히 1차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보고 있고요. 만약에 어떤 원인으로 인해서 주가가 좀 더 빠진다고 한다면 2차 매수 기회로는 한 32,000원에서 33,000원 정도의 기회라 한다면 다시 한번 2차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줘서 저는 이 정도 밴드 내에서는 1차 매수, 2차 매수 충분히 여유 있게 매수를 해서 그 매집한 물량 가지고서 느긋하게 뭐 올해가 아니라 내년 상반기, 하반기까지도 충분히 가져갔을 때 우리에게 좋은 수익을 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는 종목이다라고 저는 판단하기 때문에 종목을 가져왔습니다. 저희가 오늘 이렇게 5G 조정에 대한 원인과 앞으로의 전망 그리고 주의할 점과 종목 2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 오늘 영상을 통해서 좋은 내용들 캐치하시고요. 그걸 통해서 올해 그리고 내년까지 5G 업종을 투자를 통해서 회원님들이 좀 기분 좋은 수익을 챙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혹시 5G 업종 관련해서 궁금하신 내용은 오늘 이 영상에 댓글로 질문해 주시면 저희가 또 친절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오늘 준비한 내용은 이걸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